안녕하세요. 전 BLT 특허 법률사무소 정태균 변리사입니다. 오늘 가져온 주제는 딥러닝 분야입니다. 요즘에 그 미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강연들도 딥러닝 분야에 대해서 특허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와서 좀 제가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개념 자체는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림에도 나오다시피 50년 정도부터 이미 나왔던 개념인데, 그 당시에는 해결할 그런 개념은 나왔지만 구현이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특허나 논문 이런 걸로는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은 공식기술이 많은 상태였고요. 그러다가 결국 뭐 딥러닝 단계까지 가기 전에 저희가 뭐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단계에서는 이미 많은 특허들도 나왔었고, 그 딥러닝이 활성화되기 전 단계에서 많은 비즈니스 모델 상에서도 머신러닝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딥러닝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포인트가 된 상태인데요. 그럼 일단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신규성이라는 것과 진보성이라는 걸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보성인데요. 진보성은 기존에 있는 기술에 비해서 더 나은 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로 개량된 것이냐라는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 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존부터 있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뭐 새로운 거라 볼 수는 없고요. 또 그 당시에 연산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거를 지금에서야 컴퓨터가 사양이 좋아지면서 해결이 된 거죠.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기술들이 대부분 만나뵈면은 지도학습으로서 뭔가 해결하던 것들을 난 딥러닝으로 대체했다라는 거를 많이 가져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본다 그러면 지도학습 형태를 비지도학습으로 바꿨다라는 것만으로는 특허청에서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지만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또 다음 생각해보면은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자체적으로 사람이 뇌에서 생각하듯이 자체적으로 산출을 해서 뭔가 결과를 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델 내에서 수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허로서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그건 결국은 컴퓨터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산출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 외의 거는 저희가 말로 서술하기가 어렵다는 게 또 딥러닝 특허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 딥러닝 특허를 크게 세 파트로 생각을 하는데요. 알고리즘 자체 특허, 그리고 그 딥러닝 보조기술 특허, 그리고 활용 특허, 이 세 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시면은 일반적인 딥러닝 프로세스는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학습 결과를 어떻게 제공할 건가라는 프로세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딥러닝 자체 기술은 이 신경망을 어떻게 뭔가 개량을 할 것이냐, 우리 모델에 맞게 어떻게 하면 바꿀 것이냐라는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 전 단계 보조 기술을 본다 그러면 두 개의 꼭지가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셋을 구축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존과 차별화되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이냐, 데이터셋을 어떻게 하면 더 학습을 하기 좋게 만들 것이냐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학습된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학습을 통해서 딥러닝을 통해 나오는 결과를 딱 던져주기는 어렵죠. 그럼 그걸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결과를 재가공하거나 UI, UX 형태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라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딥러닝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게 세 번째 꼭지인데요. 하나씩 보시면 일단 이건 신경말이 개성 기술입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MS 쪽에서 나온 건데, 기본 프로세스, 그러니까 샘플을 가져오고 그걸로 딥러닝에 넣어 산출한다는 거는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고요. 이 모델 자체가 어떠한 모델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서 특허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경망이 개선된 포인트가 있다면은 그거의 특징을 가져서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보조기술 부분을 본다면 이거는 후처리 부분입니다. 저희가 특허를 받은 부분인데 금융권에서 뭔가 사용하는 쪽으로 좀 특화가 되긴 했었는데요. 일단 데이터를 산출해서 가져오면은 그걸 뭔가 레이어 구조를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레이어에 해당되는 데이터인지를 명확하게 좀 보여주고 싶다는 니즈에서 나온 특허입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해서 결과를 산출하는 것까지는 일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쓰고요. 그 이후 단계, 패턴 정보를 기반으로 레이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적은 특허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후처리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특화시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의료 분야에서 IBM 왓슨 쪽을 본다 그러면 데이터를 많이 쌓아야 돼요. 그 과정에서 의료 전자 문서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학습하기 좋은 형태로 데이터셋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포인트로 접근해서 받은 특허입니다. 그러니까 앞단에서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왓슨 관련 특허 또 다른 건데, 왓슨에서 수행하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암검출입니다. 그래서 암검출 쪽에 특화시켜서 접근한 특허인데요. 여기서는 역시나 딥러닝
그 모델, 결국 학습 모델 자체는 특징이 아닙니다. 거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간 박스를 보시면은 복수의 머신러닝 메소드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만 했지 이 모델 내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특징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 특허는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 그러니까 암 검출이니까 암 검출하기 위한 특정한 데이터를 쓰겠죠. 그 부분에 대한 걸로 특징을 잡아서 접근하는 게 활용 특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특정 분야에 한정돼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좀 이 크게 특허로는 세 개가 있는데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의료 분야에서 세부 분야를 좀 나눠보면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결과로서 제시해 주는 게 있을 거고 예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똑같이 가고 있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최근에 많이 나왔던 거는 분석 결과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들 계속 데이터가 쌓이면은 이걸 통해서 그냥 사람이 하는 것보다 결과를 정확하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포인트였다면 지금은 이제 특정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하는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폐혈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그걸 조기 진단하고 싶어요. 이게 폐혈증이 오게 되면 치료할 방법도 없고 하니까 몇 시간 뒤에 폐혈증이 올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싶다라는 포인트에 딥러닝을 쓰는 특허들을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건 사례인데 뭐 지금 아직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 보여드릴 수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야들을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